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오늘은 국내 증시 양지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시장 8천에 대한 부분을 또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8이라는 숫자를 눈앞에 뒀던 상황이었는데 10시 반 이후로 시장이 급락으로 전환을 하더니 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진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시장이 좀 빠진 이유를 꼽아보자면 중동 관련된 변수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노이즈, 정책 실장의 국민 배당세 관련된 그런 부분도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워낙에 좀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또 코스피 시장에서 조 단위로 팔면서 오늘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오전 장중한 때 7,999포인트까지 터치를 했는데 오늘 7,643선에서 마감을 한 상황이고요. 코스닥 또한 오늘 장에서 2% 넘는 하락으로 1,200선 깨진 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했던 섹터 역시나 로봇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최근에 현대차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좀 선점하는 느낌이었잖아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너믹스 이 i4에 대한 이 일정적인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틀라스 영상 이 공개 이후에 시장 내에서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LG전자가 이 로봇 쪽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이 로봇주들 선방하는 모습 가져갔습니다. 이외에 또 시장의 특징을 꼽아보자면 반도체주들의 매물이 출회된 가운데 이 매물, 이 수급이 또 바이오 섹터로 이전을 한 부분을 좀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참 시장이 롤러코스터와 같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봐야겠죠.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시세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확인해보도록 할 텐데요. 모두 다 파란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4%, SK하이닉스 2%, 반도체 투톱 모두 다 파란불 켠 채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6% 가까운, 현대차는 1% 넘게 애프터마켓에서 더 시세가 빠지고 있는 부분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또한 5% 넘게 파란불 켠 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는 바이오주들이 선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은 5.6%, 삼천당제약은 1.5%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6%, 4%,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한 2% 가까운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는 녹십자 홀딩스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또 내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관련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모더나가 또 상승세를 가져갔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이 흐름을 받으면서 녹십자 홀딩스 23% 넘게 또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시세의 연속성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는 LG전자, 달바글로벌, 화신, 한미약품이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는 엑스게이트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아이온큐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스카이워터 관련된 인수 소식이 불거지면서 이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 내에서도 양자 암호, 양자 컴퓨터 관련주 내에서도 엑스게이트가 가장 크게 또 시세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10% 넘게 또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스피가 정말 이 팔자를 눈앞에 둔 이 장밋빛 전망까지 오늘 오전장에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후에 급락세를 보이더니 오늘 결국에는 하락 권역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최근에 하신 분들, 특히나 어제 하신 분들 참 오늘의 하락이 더 뼈아플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대응 전술을 세워봐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은 시장이 또 파란불을 켠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워낙에 단기간에 올라서 사실 이 정도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됐긴 한데 이게 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상승할 때는 막 대형주만 가더니 하락할 때는 뭐 2,0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오늘 어찌됐든 앞서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이야기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의 상승이었죠. 그리고 언젠가는 뭔가 이제 차익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와주면서 시장은 열기를 식힘과 동시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그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었는데 뭐 때마침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시장에 제공이 됐고요. 그런 부분들을 틈타서 상당히 좀 굉장히 좀 강한 변동성들을 보여줬던 증시가 오늘 증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테니까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 경험이 아직은 좀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 사실은 오늘의 하락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고 내일의 전략을 어떻게 또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스러우실 수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요. 뭐 오늘자에 대한 변동성들에 대해서는 뭐 딱 오늘의 국내 이슈뿐만 아니고 오늘 밤에 있을 CPI와 또 연결을 하면서 시장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황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 한 줄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이제 급격한 피로감들이 많이 늘어났던 상황들이었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좀 나와줬어야 되는 내용들로 인해서 국내 증시가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장중 고점 대기에서 마이너스 7%대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했었죠. 예, 엄청나게 좀 강한 상승세가 좀 나와줬었고요. 상대적으로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ADC 관련된 섹터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바이오가 좋았던 내용들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뭐 올라가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이 됐었고 단기간에 고점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높은 곳에 있었던 수급들이 낮은 곳으로 이동을 했던 그런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난주 말서부터 이번 주 어제까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드렸던 로봇주들이 일단은 상대적인 강세로 좀 부각이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그림들은 이 그림들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할 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저는 오전에 급락하기 시작을 하면서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 흥하해운이 움직였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흥구석유가 10%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미국하고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나왔던 내용들은 뭐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트럼프가 여전히 이란 쪽에 좀 강한 호조의 발언들을 좀 쏟아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하락폭,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차익 매물이 그냥 쏟아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인데 코스피 5%대 급락 원인은 김영범 AI 국민 배당금 제한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자유경제에서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물론 이제 정책 입안자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이어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기업이 이제 수익을 냈던 상황 속에서 뭔가 이제 배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이 지금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스토리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충격이 나왔었을 때 시장에서 상당히 조금 우려감들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밀렸거든요. 근데 현실적인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들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이 수익을 내게 되면 그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인데 사실은 시장은 이 부분에 굉장히 좀 크게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꿈보단 해몽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면에는 그냥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로 인해서 좀 쉬어가고 싶었던 그런 수급들 자체가 일시적으로 이 내용들을 뭔가 빌미로 해서 명분을 통해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시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요. 이제 더 고민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만 올라갔을까요? 아니죠.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하이퍼스케일러들, 그 다음에 뭐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AMD라든지 똑같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얘네들은 주가가 밀리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들이 밀렸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이쪽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같은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오늘 빠졌던 내용들은 전혀 사실 무근이로 저가 매수가 다시 들어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제 오늘 밤에 얘네들이 문제예요. 뭐죠, 여러분들? CPI 발표하죠. CPI.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 이번 주에 신경 써야 될 매크로 이벤트 CPI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CPI 쪽에서 시장의 예상치 대비해서 조금 더 높아지는 물가를 발표를 해버리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낮아지겠죠.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들은 낮아지겠죠.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또 차익 매물들이 나와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부분들을 고민을 했던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오늘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국내 증시에 선제적으로 차익 매물들을 내보냈을 수도 있다라고 보면은 시장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 증시만 보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증시하고 어찌됐든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확장을 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황들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빠졌던 내용들 자체가 이 내용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플러스 알파는 오늘 밤에 있을 미국의 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오늘 밤에 CPI에 대한 반응들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내일 국내 증시를 대응을 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충격을 받거나 또는 시장 끝났나라고 생각하실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증시가 상당히 좀 뭔가 이제 활기를 되찾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미국 나스닥에 대한 움직임들을 체크를 하고 내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셔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차트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셔야 되는데 5일선 안 깨져요. 5일선 안 깨집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8,000포인트 앞두고 나서 0.5포인트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밀렸던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개인들은 오늘 8조 샀습니다, 여러분들. 8조 샀어요. 그만큼 외국인들은 아직 이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면 되시는 거고요.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늘 조정이 나올 때마다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과열 국면에 들어와 있는 거는 맞아요, 여러분들.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자체가 좀 워낙 가파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 스토캐스틱 상으로 과열 구간에 들어와서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과열 구간들을 어떻게 시장에서 무언가 좀 열기를 시켜가면서 그러니까 우리 여름에 아스팔트 뜨거워지면 뭐 하죠, 여러분들? 물 뿌리잖아요. 그죠? 살수차 다니면서 물 뿌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과정들을 겪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증시를 딱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조정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기술적인 포인트 자체는 아직 부담스럽진 않아요.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오늘 로봇주들이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군들이 움직였던 거, 그리고 그동안에 소외됐던 종목군들은 덜 빠졌던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게 되면 코스피가 열기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 다음 타순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코스닥이 될 수 있는 개별주들의 확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그려진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국내 증시는 굉장히 건강한 거죠. 왜?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잠깐 쉬는 사이에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여러분들? 계단이 상승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시장을 걱정할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내가 잠깐의 조정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종목군들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이게 뭐야 되게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그냥 단편적으로 오늘 빠진 거에 대해서 고민하실 게 아니고 오늘 밤에 있을 미국 시장 쪽에서의 움직임들을
다 고민을 하시면서 전략들을 채우시게 되면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주식 뭐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거 아니신 거잖아요. 뭐 이왕 시작한 거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주식시장은 계속 연결성, 그러니까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그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들이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LG전자죠. 그동안에 LG전자 뭐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LG전자가 올라갔던 이유들은 딱 하나죠. 로봇이죠. 로봇에 대한 우리 LG전자 그동안에 뭐 에어컨 팔아, TV 팔아, 그죠? 네,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가전제품 팔아가지고 지금 뭐 수익을 내는 둥 마는 둥 했었던 그런 회사인데 로봇으로 이제 변모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수급이 쏠려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의 강세가 흐름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지난주 말서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LG CNS. 자, LG 그룹이 뭘로 바뀐다? LG 로봇에 대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사업 전략을 짜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LG CNS 같은 경우 플랫폼이잖아요.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 내용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회사가 바로 LG CNS라고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무너지지 않고 변동성들을 좀 보여줬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BB테크예요.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SBB테크 제가 여러분들 계속 강조드렸었거든요. 어제 상한가 들어갔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10% 이상 상승을 보여주는 거의 13% 거의 20%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모멘텀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섹터군들로, 그러니까 전체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이러한 섹터군들로, 이러한 종목군들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볼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권으로 끝나긴 했는데 오전장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딱 이유는 하나죠, 여러분들. 미래로봇 추진단입니다. 그만큼 그동안의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식상하다.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실적 공배 기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게 되면 내러티브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모멘텀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들이 이어지게 되면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변동성들을 좀 보여줬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시황을 되게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말이 빨랐어요. 이 부분들은 제가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일단 시장에 대한 경험이 좀 많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하락을 보고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단편적으로 빠졌던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보다 오늘 밤에 또 CPI 발표가 될 예정이잖아요. 이 부분을 보고서 우리가 또 대응 전략을 세워도 늦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시장 관련된 이 전반적인 시나리오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종목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피드백을 드렸는데 전문가님 종목에 대해서 집중할 타이밍이긴 한데 지금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워낙에 많은 개인들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 잡으신 개인분들 같은 경우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종목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오를 때는 별로 오르지도 않더니 왜 빠질 때는 같이 빠지나 뭐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이 정말 큰 고민이 있을 시기인 것 같거든요. 그쵸. 우리가 그 기준을 어떻게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잡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앞서서도 제가 시황 얘기해드리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가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나오는 거고요. 뭐 이제 최종적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을 결정을 짓는 거는 오늘 밤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성급하게 막 조급하게 그리고 걱정 너무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앞서서도 우리 앵커님께서 걱정했던 부분들 있으시잖아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들이 사실은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 있는 종목군들을 제외시키고 나서는 사실은 움직였던 게 아니었잖아요. 뭐 지수만 올라갔지 계속 하락 종목 수는 많았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 그 쪽으로 유입이 됐던 수급들 자체가 오히려 다른 쪽으로도 더 관심을 가져보실 수도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상황이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오히려 더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실전 매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책으로 딱 배웠던 거하고 사회에 나가서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가 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다 배웠던 것들만을 딱 들고 사회생활 시작하게 되면은 너무나 많이 다르잖아요. 현실 세계하고는 좀 다른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시게 되잖아요. 주식시장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책을 뭐 달달달달 외우고 뭐 도서관 가가지고 책 보고 뭐 수많은 뭐 주식 관련 책들을 읽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에 나오는 원론적인 내용들하고 실전 매매하고의 괴리는 분명히 발생을 해요. 특히 지금과 같은 경우는 더 괴리가 더 많이 발생하죠. 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너희들 실적 그렇게 좋다며 주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돼버리면 갑자기 훅 밀려버리죠. 그만큼 실전 매매 적용하는 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1시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실전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전 매매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만큼은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들을 제가 이 차트의 정석 무료집에다가 지금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무료집들은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뭐 한 분도 빠짐없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시고요. 자, 여기에는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입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이 하락장이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어요. 횡보장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상승장에서 나오는 실전 매매 원칙들이 있어요. 그 원칙들, 뭐 오늘과 같은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주가 변곡점. 제가 여러분들 지금 한 며칠째, 한 4일? 거의 지금 뭐 주말까지 포함해가지고 제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 한 4일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로봇주 계속 강조드렸죠. 그죠? 로봇주 아마 우리 거의 요 구간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전문가 중에 한 명이 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주가 변곡점이 나와요. 그리고 주가 변곡점이 나오게 되면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죠? 네. 이 부분들,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 차트의 정석에다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밑에 이 차트의 정석을 여러분들이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이제 QR코드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 QR코드를 통해가지고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이 차트의 정석을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대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되면 실전 매매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지실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지? 투자 심리가 왜 이렇게 움직이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차트의 정석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LG CNS라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마 여기서부터 교육방에서 계속 여기서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LG CNS. 제가 관련된 내용들도 다 말씀드리면서 이 포인트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LG CNS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해드렸던 내용들이고 SB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감속기, 액추에이터 당연히 같이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어제 교육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금요일에도 로봇주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제도 제가 로봇주 개괄적인 이야기들 다 해드렸죠. 오늘도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 또 해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B테크를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 바로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우리 차트의 정석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던 그런 종목들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률 자체는 한 40% 이상 급등세가 나왔었고 제주반도체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차트의 정석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 주성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요. 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3월 31일 날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 차트의 정석 기준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주가의 변곡점, 매수 타이밍이냐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던 대표적인 종목이겠죠. 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피롭티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러한 내용들의 기본적인 스토리들 자체는 지지와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을 기준으로 해서 이 종목, 이 섹터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 내용들이 다 차트의 정석에 나와 있고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내용들, 매도를 해야 되는 내용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셀프로 스스로 찾아볼 수 있게끔 제가 이 차트의 정석에 다 녹여놨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많이들 활용을 하세요. 받아보셔가지고 활용을 하시게 되면 뭐 시장 빠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노이로제가 걸려 있거나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시장은 늘 상승과 하락이 반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뭐 오늘과 같은 하락이 내 주식하는 데 있어서 영원히 없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내가 남들보다 다음 스텝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쭉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자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공부 많이 하시는 계기로 활용을 해보시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은 좀 건강한 투자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저의 교육방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계속 되뇌이게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시중에 파는 주식 관련된 서적으로 뭐 기술적인 부분 나는 뭐 연말에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RSI, 뭐 EP형 관련된 부분 난 이런 거 다 외웠지만 주식 실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다. 모두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실전 매매라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실전 매매에 있어서 노하우를 배워봐야 될 것 같은데 혼자서 이런 노하우를 습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육반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식 인생에 있어서 실전 매매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만 핵심들만 쏙쏙 담은 이 요약본 이 전자책을 선물처럼 드리려고 합니다. 일명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인데 받아보고 싶다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일 오전 10시 반에도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할 예정인데요. 시장이 오늘 또한 10시 반 이후로 급락세를 가져갔기 때문에 혼자서 좀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일 또한 오전 10시 반에 여러분과 함께 시장 관련된 대응 전술 그리고 전반적인 우리가 어떤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알차게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무료 온라인 방송 또한 교육방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고 오셔서 또 무료 온라인 방송 링크까지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강의로 좀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나 네. 우리가 좀 로봇 이야기를 빼놓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좀 핫하기 때문에 네. 오늘도 혹시 로봇 산업 관련된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예, 이제 뭐 지난주서부터 이제 네. 이번 주 월요일까지 어제까지 로봇에 대한 계속 또 이야기를 선전을 하고 해드렸잖아요. 우리 코너에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예,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이어서 좀 시리즈물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이게 제가 앞서서도 제가 시황 얘기 해드릴 때 제가 오늘은 좀 시황을 되게 길게 했죠,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뭔가 흔들릴 때 변곡점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알고 있어야지 내가 그 다음에 대응책들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대응책들이 세워지게 되면 시장은 도대체 뭘 바라보면서 트레이딩이 이루어질까, 매매가 이루어질까 그게 눈에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시황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언제든지 저한테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달아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약간은 뭐 흔들린다, 아니면 시장이 좀 쉬어간다, 또는 시장이 기존에 보여줬던 강력한 퍼포먼스가 아닌 무언가 좀 찌글찌글하게 움직여라고 했었을 때 시장은 도대체 어떤 쪽을 바라보면서 트레이딩이 이루어질까? 제가 이거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에게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다 알려드렸어요, 로봇주들. 그죠? 어제도 마찬가지로 로봇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들 말씀드렸죠. 왜 올라가야 되고 왜 지금 시장에서 로봇주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자, 그러면 오늘 그 안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실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로봇 섹터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개요하고 핵심 부품에 대한 중요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거 증권사에서 나왔던, DB증권사에서 나왔던 그 자료들을 제가 이제 캡처를 해온 건데 상당히 의미 있게 분류를 되게 많이 잘 해주셨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 그냥 사람이에요. 신체 부위별로 대조를 해보게 되면 굉장히 좀 심플하죠, 여러분들. 눈으로 봐야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죠, 여러분들? 비전 센서예요. 눈하고 귀의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광학 센서고요. 그리고 이제 팔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관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쪽에 있습니다. 뭐 전고체 관련된 스토리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골격을 형성을 하는 이제 알루미늄 본체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신체에 딱 신체에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뭐 비전 센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스토리들이 나오고 약하기 때문에 이쪽까지는 안 보셔도 되는데, 로봇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관절입니다. 관절. 그걸 우리가 액추에이터와 감속기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항상 우리나라의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뭔가 이제 프론티어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전에 한 20년 전만으로 기억을 한번 돌려보자고, 10몇 년 전 기억으로 돌려보시게 되면 핸드폰 만들 때 우리나라 핸드폰이 뭐 때문에 올라갔죠?
다 휴대폰 부품주들이 시장을 이끌었거든요. 그죠? 2차원지도 전기차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전기차가 뭐 잘 만들어가지고 막 올라갔나? 아니죠. 배터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진행이 될 때 SBB테크와 같은 감속기와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군들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부분들이 주가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게 되면 어느 쪽으로 넘어가냐? 이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광학이나 이제 센서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1차적으로 종합반도체 회사들이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움직였죠? 뭐 전공정 관련된 종목군들, 후공정 관련된 종목군들,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 그 다음에 그 종목군들이 다 움직이고 나서 뭘로 갔죠, 여러분들? 뭐 실리콘 포토닉스, 뭐 유리기판, 뭐 디자인 하우스 이런 쪽으로 넘어가듯이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는 섹터분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감속기 원가 비중을 좀 보셔야 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전체 비중은 25%에서 30%대까지. 가격이죠, 가격. 가격이 이 정밀 감속기의 가격으로 치환이 됩니다. 그리고 액추에이터에 대한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전통 유압식에서 전기식으로 다 바뀌어요. 그죠? 소형화가 되고 고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형임에도 불구하고 로봇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끔 고출력 모델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액추에이터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정밀 감속기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시장에서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전동 신형 액추에이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직선 운동에 대한 구현이 이루어지고요. 정밀 위치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화 중에 지지가 가능한 부품이기 때문에 액추에이터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로봇주들 보시게 되면 휴머노이드 로봇들 막 움직이는 거 보게 되면 뭐 점핑하고 막 이러죠, 여러분들. 막 점핑하고 막 뭐 고개 돌렸다가 팔 돌렸다가 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운동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관절 회전입니다. 관절 회전. 그다음에 이제 감속기와 통합 설계가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고토크입니다, 토크. 엄청난 그 힘을 발휘를 해야 되는 그런 부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체 공합 액추에이터. 부드러운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액추에이터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도 사실상 안에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세밀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일단은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게 완성이죠, 완성. 완성품과 더불어서 액추에이터 만드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SPG. 제가 일전에 계속 여러분들 말씀드릴 때 로보티즈, SPG 계속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SPG 같은 경우가 이 소형 모터 그리고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형 BLDC 감속기 통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모터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좀 의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까지 급등을 했던 종목이 바로 SBB 테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밀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국내 감속기 1위 회사이기 때문에 항상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올 때 SBB 테크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젠 RNN 같은 경우가 굉장히 1월 달에는 굉장히 재미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뭔가 이제 재정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했던 종목들인데, 이 하이젠 RNN 같은 경우도 선형 모터하고 이제 액추에이터 전문 회사로 분류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도 지켜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셀 스마트 서브 모드를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것도 있어요. 저가형 로봇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스마트 액추에이터 얘기가 나올 때 또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자, 그렇다고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만드는 회사도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가공을 해주는 회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같이 동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는 오리엔탈 전공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감속기 핵심 부품 가공 전문 업체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는 회사들은 또 가공 회사 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움직였던 종목군들 SBB 테크,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맹분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없어요. 이유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이 먼저 시장이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참여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또 다른
반증일 수 있기 때문에 SBB테크에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후속주로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을지 같이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SPG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SPG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날 8% 이상의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요. 뭐 눌림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21선 지지받고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크게 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조정을 좀 세게 받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나 갈 거야 라는 것들에 대한 신호들을 이미 발생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있는 내용들, 기업이 뭐에 해당되지, 어떤 거에 해당되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때 손쉽게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여기에 다 담아놨어요. 실전 매매에 대한 내용들도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여러분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이유, 명분을 찾는 데에 집중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빠지더라도 내가 언제든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항상 실전 매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감각을 떨어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 감각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이 차트 점석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밑에 QR코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 QR코드에 나와 있는 교육방으로 입장을 하시게 되면 이 차트의 정석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다 안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의 정석에는 여러분들 실전 매매에 대한 원칙 들어가 있고요. 주가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가 있고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들 들어가 있고요. 또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지 제가 앞서서 시황 얘기 되게 길게 좀 해드렸잖아요. 오늘 방송이 지금 1시간인데 시황에만 제가 10분 이상을 썼습니다. 그만큼 오늘 시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시황에 대한 내용들 또 제가 교육방에서 다 브리핑 해드리고 또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다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차트의 정석 뭐 받으려고 들어오시면 좋겠지만 저와 함께 이 교육방을 통해서 호흡을 하는 것도 분명히 더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들을 엄청 많이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감 없이 얘기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인기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저 상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바로 실전 매매잖아요.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똥구름 잡는 이야기 제가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부분들 제가 가감 없이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시장 어렵다고 느끼지 마세요. 시장은 늘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늘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나가셔야 되는 방법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육방을 통해서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봇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로봇주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 내에서 급등하기 전에 이 부분은 찾아냈잖아요.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 어쩜 이렇게 주가의 변곡점을 잘 찾아내는지 이런 부분이 참 신기할 것 같은데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 주가가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명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명분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실전 매매에 있어서 노하우들을 그래서 교육방 내에서 이 전자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도 전자책 선물처럼 챙겨보고 싶다. 나도 한번 실전 매매에 있어서 감을 계속해서 익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QR 스캔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전자책까지도 선물처럼 받아보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실전 매매에 있어서 전략적인 노하우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일 오전 10시 반에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장이 사실 좀 어려워요. 워낙에 고가로 올라와서인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투 물량 증가했다 뭐 이런 뉴스들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가장 고민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장중에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한
17선 오전 10시 반에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시장 관련된 대응 전술을 세워보고 싶다. 시장이 혼자서 외딴선에 떨어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셔서 무료 온라인 방송 링크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QR코드 하나 보이시잖아요.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이 어려운 시장은 늘 어렵습니다. 같이 이겨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가 또 저희 방송의 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퍼스트 클래스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종목들의 성과 브리핑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뭐 올라도 어렵고 내려도 어려우면 주식 쉽지 않죠,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 하나씩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거 SPG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주가 탄력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들은 뭐 시장에서 관심이 당연히 이쪽으로밖에 쏠릴 수밖에 없죠. 이슈들은 이미 다 그 전에 나왔던 내용들이고, 그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받느냐 안 받느냐, 거기에 대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 22선 지지받고 올라오는 과정들, 그리고 모멘텀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차트의 정석 실전 매매에 입각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야.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로보티지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22선 지지받을 때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18% 이상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렇다고 되면 지금과 같이 시장에 충격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가 차트의 정석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앞으로도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어찌됐든 지금 시장은 만약에 CPI에 대한 스토리들이 다소나마 시장에 부담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명분 있는 쪽으로 다 돌 거거든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안내를 드릴 거고요. 심지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날 토요일 날 여러분들 고공 핵심 종목으로 말씀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 나왔죠. 오늘까지도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미리미리 선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어디서? 교육방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MK전자도 여러분들에게 또 주가가 바닥에서 횡보가 될 때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지수가 올라갈 때 확장이 이루어지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200% 이상의 상승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오히려 장중에 발생되는 스토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드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또는 앞으로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브리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매일 10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밑에 하단에 나오죠.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게 되면 교육방이 있어요. 그 교육방에 매일 10시 반에 시장이 변화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온라인 방송은 매일 10시 반이니까요, 여러분들. 링크는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교육방 입장을 하시게 되면. 당일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릴 거고, 주요 업종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거예요. 실시간 관심용 분석까지, 이슈 파악까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 지금 시장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냥 나 막 살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시장은 분명히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변동성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원론적인 이야기들, 원초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못 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의 퍼스트 클래스 종목 많은 분들이 기다렸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전문가님? 예, 자, 오늘은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움직임들을 좀 보실 때 첫 번째 종목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뭐 조정받을 때 보는 거죠, 뭐. 그죠? 자, 일단은 확장세가 이제 막 진행이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직전 고점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1월 달에 고점 부분들.
자, 1월 달, 2월 달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에 대한 고점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고점에서 뭐 소위 얘기되면 이제 물려 있는 물량들이 있었겠죠. 잠겨져 있는 물량들이 있었겠죠. 근데 오늘 급등으로 인해서 오늘 조정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는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 현대차에 대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 더 연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현대차와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목군들도 분명히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은 뭐 90만 원 정도 설정을 하는 전략 제시해드리고 2차 목표가는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사면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이드로 상당히 잘 겼어요, 여러분들. 그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로봇 부품주로 분류되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은 박스권 상단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6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2차 목표가 역시도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로봇주에 해당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사이드로 굉장히 잘 겼어요. 자, 5일선, 21선 다 모여있는 과정 속에서 확장의 초입 구간에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어느 정도의 변동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교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종목명, 전략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과 더불어서 히든 종목까지 들고 왔는데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QR 스캔하시기만 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방송 끝난 이후에 오늘 드리고 있는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도 확실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종목들을 내일 장중에 어떻게 대응을 할지 내일 오전 10시 반 장중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전략들 잡아보려고 합니다.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 반에도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 관련된 대응 전략들 든든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나도 실전 매매에 있어서 참 전략적으로 너무 어렵다. 늘 잡기만 하면 고가이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전 매매라는 거는 좀 우리가 책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실전 매매에 있어서 전략적인 노하우,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을 통해서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